제 3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원대학교 교양융합학부에서 저에게 할당된 시간은 2시간 2학점 강의죠. 근데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발명특허에 대한 욕심도 있고 또 초반 강의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 1주차 강의도 3교시로 찍어서 유튜브에다 제 유튜브 채널 거기에서 발명특허 강의 내지는 김승래의 발명특허 강의 이렇게 치면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자 들어와서 구독 신청도 하시고 또 저를 좀 외부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제 3교시 2주차 3교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는 3장 첨단과학기술과 특허권의 관리. 그래서 1주차에 거기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강조했듯이 여러분들이 최근 창업도 그렇고 특허를 받아 권리, 사업하기 위해선 첨단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통한 특허권 취득이겠죠. 그거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3장은 첨단과학기술과 특허권의 관리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3장의 1절 첨단과학기술의 의의, 이전에 사용하던 전통적 과학기술과 구별되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말한다. 그래서 첨단과학이 뭐냐? 혁신적 기술을 얘기하고 제가 볼 땐 일반적이라면은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그런 특히 ICT, 정보통신기술, 구글이라든가 전부 다 세계 거대 IT 기업이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게 아마존. 원래 아마존은 그 국제 배송 책을 파는 조그만 책방이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그러다 그거를 인터넷 책방으로 운영하다가 그러다 거대한 IT 기업으로 변신해서 지금 세계 최고의 주식가치를 보유하는 게 아마존이죠. 1위예요. 주식가치.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죠. 윈도우를 창안한 빌 게이츠. 3위가 구글이죠. 4위가 페이스북. 5위가 또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IBM 이 정도 되겠나요? 어쨌든 이런 IT 거대 세계적 기업들은 첨단과학 기술을 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걸 주 무기로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는 지금 우리 BTS가 몇 조 원에 1조 7천억의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하듯이 이런 첨단과학 기술을 특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까? 이게 3교시의 강의 내용이에요. 그럼 첨단과학 기술의 예를 들어볼 때 가로 1번에 정보기술 IT죠. 정보의 수집, 저장, 처리, 검색, 전송 등과 관련된 모든 기술 예컨대 인터넷, 디지털 통신,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그래요. 어느 가는 곳에 유비쿼터스 하면 유목민, 사람 있는 곳에 연결이 되는 SNS 이런 것, 또 GPS, 요즘에 그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위치 추적 이런 게 GPS죠. 이런 걸 IT에 관련되는 첨단 과학기술이 되겠죠. 또 논의되는 게 가로 2번에 나노기술. 그래서 이제 나노기술은 미세기술이라고 번역도 하죠. NT라고 하죠. 1 내지 수십 밀리미터 크기 아주 작은 그렇죠. 원자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그런 원자 수준에서 물질이나 구조를 다루는 그런 기술을 NT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카이스트 이런 데서 많이 연구하죠. 그런 예가 그래핀이라든가 탄소 나노튜브 또 플로렌 또 나노섬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섬유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톤신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전선은 좀 굵잖아요. 그렇죠? 이제 10mm 된다. 또 0.5mm 된다. 그러면 상당히 굵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나노섬유는 아주 극미세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청소하는 기구도 극세사다. 이런 말 많이 쓰죠. 이런 걸 연구하는 게 바로 나노기술이죠. 또 의료용 나노로봇.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시술한다고 할 때 뇌졸중 이런 걸로 쓰러진 분들을 어디에다가 이 나노로봇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그걸 이제 칼로 수술할 때는 두개골을 전부 다 열어야 된다. 이러면 너무 위험하죠. 그럴 때 나노로봇 기술을 가지고 전자칼 이런 걸 활용해서 시술 같은 걸 하죠. 그리고 허벅지로부터 또 튜브를 넣어가지고 어디에 심장 이런 시술 같은 거 할 때 의료용
나노로봇이죠. 이런 게 전부 요 극미세사 섬유로 얘기하면 나노기술. 또 세 번째 가로 3번 과학 생명공학 기술 BT라는 거죠.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논란되는 BT 바이오로지컬 테크놀로지 되겠죠. 나노 테크놀로지컬 뭐 이런 거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 이런 거고. 그래서 생명공학 기술이 요즘에 많이 주목받죠. 최근에 저도 나고야 의정서에 관한 걸 논문 써서 학회에서도 발표했고 또 학술지에다 실었어요. 생명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생명현상과 생물 기능을 연구하여 인간 생활에 활용하는 기술. 예컨대 유전자 변형 생물.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유전자 변형된 콩을 발명한다라든가 식물, 또 아까 얘기했던 복제양 돌리, 영국에서 생물 특허받은 거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식물, 생물, 동물, 또 줄기세포 배양, 황우석이 연구했던 거고, 또 인공 피부, 요즘에 이제 카이스트 같은 데서 많이 발전해서 로봇을 만들 때 인공 피부에 사람 피부에 가깝게, 지난번에 소피아라는 로봇, 그래서 처음으로 그 전자 인격을 인정받아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자인간으로 등록까지 했다는, 주민등록까지 했다는 소피아. 굉장히 견고하게 피부 같은 게 사람과 아직은 마네킹처럼 차이는 있지만 인공피부, 생명공학들 기술이죠. 인공심장. 그래서 제가 나고야의 정서는 그게 바로 유전자원 및 일종의 전통 지식에 대한 그런 연구한 걸 보호해야 된다는 게 최근 2006년, 7년, 그렇죠? 우리나라는 18년도부터 유전자원법이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그걸 제가 연구한 게 나고야 의정서에 관한. 또 한 달 전쯤에는 제가 한국 법학회 학예 학술대회인 부산에 있는 해양대학에서 거기에서 해양 유전자원과 전통 지식에 대한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이걸 논문 발표 2번 했어요. 한 번은 한남대학교에서 작년도에 나고야의 정서와 우리 유전자원법의 검토, 이거를 연구했고, 올해는 해양 유전자원과 해양 전통 지식의 보호에 관한 연구. 그래 나고야의 정서를 조금 변형된 연구겠죠. 그래서 세 가지죠. IT, NT, BT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특허를 받도록 노력해야 된다. 첨단과학기술과 특허 2번,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7T라고 하죠. 인터넷 기술, IT, 생명공학 기술, BT, 환경기술이 들어가죠. Environmental, ET, 또 문화기술, CT, Culture Technology죠. 나노기술, 나노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우주기술, 스페이스겠죠.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또 경영기술도 넓게 과학기술에 본다면 MT, 그렇죠? 매니지먼트 테크놀로지죠. 이런 7가지. 그래 경영기술을 넣었다는 게 좀 특이하고, 이 경영기술은 우리가 어디에 사회과학의 하나죠. 그럼 저는 또 법학도 기술이죠. 넓게 보면은. 그러면 LT, 로 테크놀로지. 저는 그래 최근에 리걸 테크를 연구 발표한 적이 있어요. 한국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랑 또 제 한국법학회랑 잠시요. 사례가 좀 들려. 그래서 리걸 테크, LT 정도 되겠죠. 리걸 테크놀로지, 또 리걸 테크, 이렇게 테크놀로지죠. 그래서 저는 그걸 넣으면 8T가 되겠네. 어쨌든 제가 법학 교수로서 관심 있는 거는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 또 정보통신기술, ICT 기술, 또 그 다음에 리걸 테크,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대신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률, 그래서 변호사업계, 변리사업계, 또 법무사업계, 이런 법률 전문가들이 포진한 이런 데에 센세이셔널한 발전이 될 수 있다는 걸 연구해. 제가 쓴 논문은 뭐냐면 법률 실무 이론이라는 학술지에 이번
8월 31일 발간, 아직 저도 받아보지 못했는데 조만간에 발간된 게 배포될 거예요.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고, 리걸테크. 그 다음에 첨단 기술은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받는 데서 끝난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서 제일 마지막에 제가 논의했던 우리 삶을 개선하려면 이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기술, 즉 경영 기술, 경영학에도 기술 개념, 매니지먼트 테크놀로지가 필요하다. 이 경영 기술에 대한 강조하는 건 조동성 교수, 그래서 서울대학교 경영학 교수였다가 정년 퇴임하고 나서 인천대학교 총장으로 옮겨가서 또 작년에 5년 동안 4년인가 5년인가 거기 총장을 역임하시고 퇴임하셨죠. 지금은 어쨌든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로 아주 유명한 조동성 교수가 서울대학교를 끌어가면서 거기서 총장은 안 하셨죠. 어쨌든 인천대 총장으로 거기에 이제 다시 채용돼서 임용되셔가지고 경영 기술을 강조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요 매니지먼트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이런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산학협력단법회라고 전 대학에서 돈벌이 또 내지는 사업화를 통한 어떤 대학 발전기금을 마련할 수가 있다. 그래 경영기술은 앞에서 말한 6가지 첨단 기술을 첨단 산업화하는 동시에 기존 산업의 사양산업 기업을 첨단 기업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기존의 기술력이 약하고 특허가 변변치 못했을 때 이거를 산업재산권 강국 기업으로, 그렇죠? 산업 지식재산권 강성 기업으로 키우는, 끌어내는 그런 매니지먼트 테크놀로지가 필요한 제7의 첨단 기술, 7가지 기술까지 그게 하나의 첨단과학 기술과 특허권의 관리에 강조하는 거예요. 이는 비단 기업체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대학교, 중고등학교 다 포함이죠. 행정조직에서도 함께, 그렇죠? 우리나라 정부, 지금 이제 전자정부 4.0인가 5.0인가 하여튼 정부 24시, 옛날에 민원 24시그래다가 지금 전자정부 이런 데서도 IT 기술을 활용도 하고 이런 MT 매니지먼트 어떻게 공적인 행정조직도 관리해야 되느냐 이런 게 논란이 좀 있고 그런 게 바로 이제 7T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 MT, 매니지먼트 테크놀로지가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조동성 교수는 강조해요. 경영기술이 없이는 어떤 첨단 기술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든 발명 특허를 하든 이런 경영기술이 기초가 돼 있는 그런 연구해야 되죠. 기술을 위한 기술에 불과하다. 그래서 사업화되지 않고 현금화되지 않는 이런 것들은 기술을 위한 기술이고 발명을 위한 발명에 불과한 거죠. 이제 한국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영기술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경영학이 인문사회과학 등의 순수과학 범주에서 빠져나와 첨단 기술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공학, 자연과학과 함께 첨단 학문으로 변신해야 된다. 전 서울대 조동성 교수 경영학자인데 어쨌든 이분이 주장했던 걸 저도 100% 동의하면서, 즉 MT라는 경영기술, 첨단 기술을 반영한 지식재산권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아가 국가의 흥망성쇠는 지식재산권의 합리적 관리와 첨단 과학기술의 발명 특허를 통한 신성장 동력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문재인 정권이 디지털 뉴딜 또 그린 뉴딜에서 한국 뉴딜 정책을 펴서 향후 20년까지 끌어가겠다 뭐 이러는데 그거는 과도한 욕심이고 또 뉴딜이 아니라 또 올드딜 아니냐 이렇게 비판은 하지만 어쨌든 디지털 뉴딜 데이터댐 문제라든가 그린 뉴딜 뭐 이제 앞으로 차세대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석탄 산업에서 멀어지는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뭐 하나의 리더십의 한 분야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요 매니지먼트 테크놀로지를 지식재산권의 하나의 관리기술, 첨단과학 기술을 이렇게 관리해서 또 권리화하고 대학 연구소 내에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향후 제 강의를 15강까지 다 듣게 되면
발명 특허라는 단순한 그런 강좌가 아니라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과학기술을 어떻게 하면 라이선스화 하느냐, 또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아서 사업하느냐, 이런 것들이 저의 강의의 주안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유원대학이 행운이다, 뭐 저의 일종의 자랑인데, 어쨌든 유원대학 교양융합대학에 저를 강사로 채용해서 제가 발명특허 강의를 어디까지, MT 매니지먼트 테크놀로지, 또 지적재산권 관리, 이렇게 기술, 그러면 지적재산 인텔렉츄얼 IP죠, IPT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테크놀로지, 또 그 다음에 리걸 테크 법학, 여기도 이제 소방 뭐 있잖아요, 경찰 소방학과, 거기 아는 또 제 교수님도 계시고 그런데 다 법학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법학 전공자로서 리걸 테크를 계속 연구해 나가려고 하고, 그 중에 몇 개를 특허받으면 제가 대학 교수를 은퇴해도 저도 또 하나의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겠죠. 어쨌든 오늘 2주차 발명특허 강의는 3교시까지 해서 2교시인데 1교시를 추가로 더해드렸어요. 보너스 강의죠. 그래서 3학점 강의 3시간처럼 돼버렸는데, 어쨌든 향후도 제 강의는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까 용량 제한도 없고, 이게 다른 대학 같은 데 보면은 한 번에 2GB만 올릴 수 있게, 즉 20분 분량으로 2시간, 2시간 분량만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3교시까지 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